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배터리 이야기가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 일상을 조금 나눠보면은 제 모델 3가 타이어 프레셔가 아주 미약하게 흐르더라고요. 살살살살살. 앞에 인트로 영상으로도 썼지만 보면은 이게 아주 조그만하게 여기 못이 박혔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이어 프레셔가 아주 조금씩 새더라고요. 이거 좀 알아차기가 어려웠는데 너무 조금씩 새서 이게 좀 위험해서 이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못을 빼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펑크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좀 친절한 카센터이시자 참 되게 어니스트가 되게 솔직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타이어 안을 까보니까 안에 그런 인슐레이터, 그러니까 이 미쉐린 MXM4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OEM 타이어인데 안에 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저런 게 돼 있어서 타이어를 이 펑크를 수리하더라도 저 안쪽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수리하기가 어렵고, 이미 트레드가 거의 마모도가 높아서 교체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런 거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물론 이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펑크 수리하러 갔다가 대충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어 교체 수순으로 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눈초리로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런 업장이 있더라고요. 급해서 그냥 근처에 들어갔는데,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이제 타이어는 이쪽으로 주문하고 자기들은 교체비만 받겠다, 뭐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딴 데를 가라. 근데 이거는 트레드가 거의 이제 끝나서 수리가 그 무의미하고 안에 그 인슐레이터 때문에 완벽하게 고치는 게 애매해서, 어차피 고쳐도 얼마 못 가서 결국 타이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타이어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이다 보니까 네 짝을 다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는 22,000마일, 그러니까 한 35,000km를 탔는데 아직 트레드가 조금 남았는데 거의 지금 없어졌는데, 그 타이어 마모가 좀 신기했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단 게 아니라 타이어 안쪽이 주로 많이 달았고 밖은 아직 그 트레드가 좀 남았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래도 괜찮은 타이어를 갈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걸 모델 S랑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 원래는 좀 좋은 타이어를 염두하고 있다가 이게 곧 또 떠날 차다 보니까, 근데 모델 S가 언제 나올지 모르죠. 지금 롱레인지가 지금 저 날짜 오락가락해서 올해 받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올해인데 저도 애매해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덕분에 차량 밑이나 이 차량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봐서 다시 한번 간만에 또 확인을 해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델 3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터리가 주가 될 텐데, 저번에 제가 이런 루머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들. 근데 그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어느 정도 컨펌을 한 거죠. 모델 3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올해 거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고급 모델, 그러니까 퍼포먼스 모델이죠. 플레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S 플레드가 이런 게 아니면은 거의 올해 받기가 미국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예약자들한테 어떤 이메일이 발송됐냐면은, 중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일부 유럽이나 아시아, 이제 특히 사실 아시아라고 하면 중국이죠.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거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9월에. 사람들이 우려를 좀 제기하는 게, 이게 배터리가 인산철이다 보니까 기존에 미국 사람들이 봤던 그 배터리랑 좀 다르죠, 구성이. 이게 약간 맥시멈 레인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NCA 대비해서, NCA는 263마일이거든요. 현재 받은 게. 나와 있듯이. 핵심이 딱 여기 그냥 트위터에 나와 있는데, 이 인산철은 253마일입니다. 그럼 좀 주행거리가 좀 짧은 거를 받아야 되니까 좀 소비자들이 이제 좀 뭉성뭉성. 약간의 이제 큰 반발은 아닙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런 트윗을 하면서,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알다 보면은, 물론 근데 결국 인산철 배터리를 받게 되면 테슬라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긴 하는 겁니다만, 스탠다드 레인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러플리 니켈이랑 아이언 포스페이트를 쓴, 그러니까 인산철입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딱 얘기를 하기를 아이언 포스페이트는 100%를 충전하고 그리고 그 배터리 리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라도 100% 충전을 가끔이라도 권장하고 니켈은 90%를 충전하고 어쩌다 이거 90%만 충전은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시상은 100%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63마일의 주행거리를 다 갈 수 있는데 오너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안 그래도 바뀐 앱을 전 즐겨 쓰고 있는데 90%까지만을 데일리로 쓰면은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급하거나 여행할 때는 100%를 풀 수 있죠. 그래도 테슬라는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100%를 한다고 해서 100% 충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뉘앙스가 인산철은 100%를 항상 충전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잘 하는 이런 논문들, 연구 결과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지 이게 좀 의미가 있겠죠. 아니, 일론 머스크가 저런 이야기를. 왜냐면 LFP가 원래 수명이 더 길고 사이클 라이프가 NCA나 LG가 잘하는 NMC 대비해서 엄청 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모든 배터리는 0에서 100%를 충전하게 되면 수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곤 하지만 LFP는 저렇게 100%를 써도 되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100%를 충전하게 되고 NCA는 평상시 90%를 충전하게 되면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죠.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나온 커머셜 배터리에 대한 디그레데이션에 대한 좀 이게 이야기를 한 논문인데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멕시코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의 뉴멕시코라는 주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좀 촌이죠. 사막이고. 그리고 이거 쓰신 분들이 샌디아 내셔널 랩입니다. 그러니까 국책연구소 중 하나죠. 국책연구소 썰을 하나 풀면은 여기가 아마 뉴멕시코에 있으니까 아마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저게 아웃 오브 노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지에 있어가지고요. 반경 수백 킬로에 별로 할 게 없고 대신에 이런 내셔널 랩들은 이렇게 오지에 좀 구석에 가 있는 내셔널 랩들은 셀러리, 그러니까 연봉이 셉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봉이 세서 이렇게 가면 거의 거기를 이렇게 여행 나오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대도시로 나가는 비행기 값으로 탕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연구소긴 맞는데 좀 아무래도 생활은 조금 힘든 곳이긴 합니다. 그 대신 연봉이 세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국의 내셔널 랩들 연봉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근처에 캐피탈이나 큰 도시의 주변에 있는 내셔널 랩도 있고요. 그런 데는 연봉이 좀 짭니다.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 가시면 연봉이 세다. 그렇지만 비행기 값으로 다 탕진될 수도 있다. 뭐 잠깐 재미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분들이 쓴 논문. 왜냐면 보통 배터리 논문들이 중국 분들이 많이 쓰셔가지고 계속 댓글에 보면 중국에서 쓴 논문을 어떻게 믿냐. 뭐 맞죠. 좀 그런 게 만연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모든 중국 논문들이 다 거지 같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도 많고 일부 그렇다라는 거지 또 모두를 그렇게 다 싸잡아 볼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여기 보면 파란색이 LFP거든요. 인산철이 당연히 사이클 라이프가 길죠. NMC가 NCA 대비해서 조금 더 나은 건 볼 수 있지만 뭐 여하튼 0부터 100%로 때리면은 정말 이렇게 사이클 라이프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테슬라가 현재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NCA를 쓴 것들을 보면 이제 데일리로 쓸 거면 여행 갈 거 아니면 90%를 하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좀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좀 놀라웠는데 이제 온도별 그리고 이제 state of charge 구간을 이제 한정해서 충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이게 지금 피겨 D가 아주 핵심인데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그때 좀 자세히 봤었어야 되는데 자 빨간색이 0에서 100%입니다. 인산철을 0에서 100%로 때리는 것과 20%에서 80%, 파란색이 40%에서 60%입니다. 보면은 거의 라인이 차이가 없죠. 물론 빨간색이 아주 자세히 이걸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살짝 낮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터리는 풀 충전, 풀 방전을 하게 되면 수명이 줄는 건 맞는데 LFP는 그 차이가 적습니다. 반면에 다른 배터리를 볼까요? LFP가 아닌 NMC나 NCA를 보면 이거 보십시오. 파란색하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가면 40에서 60%로 충전하게 되면 NCA 같은 경우는 1000사이클을 가뿐히 넘겨주는데 빨간색으로 가면 500도 안 되죠.
NMC는 그나마 이제 검은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LG 쪽의 배터리를 쓰면, 그리고 아마 이게 논문이, 이거 테스트한 데이터가 2019년이기 때문에 2020년에 퍼블리시 됐지만 2020년 초반이나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걸 그래도 감안하고, 많이 지금 최근에 그런 테슬라의 업데이트, 사이클 라이프의 진전을 보면은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러니까 100%만 충전 안 하면 됩니다.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충전 환경이 너무 좋아서 뭐 완전 풀 충전, 풀 방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100%만 충전하지 않고 입고 사시면 보통은 내가 진짜 이 차를 50만 마일, 그러니까 80만 킬로를 탈 거야, 뭐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이상 그 전에 차를 별 이상, 그냥 아마 지겨우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으로 인해서 바꾸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LFP는 더 편하게 100%로 충전해도 안전마진을 테슬라가 어느 정도 가져갔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잊어먹고 100%씩 충전해도 된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게 LFP가 인산철이 참 점점 더더욱이 매력적인 배터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면 평소에 100%로 쓰고 다니고 이쪽은 90%로 쓰고 다니면 점점 까면 깔수록 이런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대단함? 그리고 배터리 리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보통 배터리 잔량을 어떻게 아냐면요. NMC나 LG, 이거 LG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게 볼티지가 떨어집니다.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충전하면서 이제 충방전하면서 수명이 아니라 충전된 정도의 양에 따라서 전압이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NMC나 NCA는 쉽사리 남은 잔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티지를 통해서 전압이 떨어지는 그걸 이용해서 잔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인산철은, 그래서 LG가 이걸 인산철을 막 이렇게 좀 까는데 전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걸 잔량을 알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기법이 동원되는데, 그래도 이제 리캘리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려면 어느 정도 여기 가기 직전까지, 미세하게 내려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역으로 얘기하면 장점으로는 다 쓸 때까지 전압이 안 떨어지는, 그래서 공구나 이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인산철 좀 더 선호하거든요. 전압 강화가 없어서. 참고로 옛날 그런 LG 자료를 보면 이래서 연구 개발과 양산이 얼마나 다른지, LG가 그만큼 이렇게 파우치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듯이 파우치를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원통형이라든지 프리스메릭, 각형이죠. 그 각형 안에 보면 이거 말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드 스페이스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그 접점에 당연히 안 좋겠죠. 쭈글쭈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준다고 그랬는데, 반면에 자기들은 라미네이션과 스태킹이 깔끔하다. 근데 지금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게 쌓는 게, 이게 얼라이먼트가 쉽지 않았다라는 게, 그리고 물론 이제 대용량으로 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게 이제 제기가 되고,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라미네이션의 스태킹이 더 좋아야 정상인데 양산으로 오면은 어째 얘가 좀 더 난 것 같은, 연구개발과 이 현업 라인에 있는 참 엔지니어들의 이게 참 의견 차이가 다 같은 분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게 이론상은 이게 더 좋아야 되는데 현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참 배터리라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 모델 3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를 출시할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저렴한 모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모델 3도 그랬기 때문에 모델 Y도 결국은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서 팔듯이 미국도 이걸 나올 겁니다. 근데 인산철이 지금 이게 유력하다. 점점 테슬라의 어떤 비중이, 인산철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게 정말로 이제는 무시 못할 주류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환상의 궁합으로 지금 이야기가 떠오르는 게, 지금 4680 배터리가 잘 안 나오고 있죠. 근데 간만에 4680 배터리에 대한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 수율이 한 70에서 80%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준수한 편이거든요, 배터리에서. 그럼 곧 나온다는 이야기인지, 근데 뭐 물론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90%라든지 LG가 한국에 있는 공장, 조금 규모가 작지만 그것도 이제 익스펜션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막 99% 이렇게 나오니까 뭐 전문 배터리 아주 탑 레벨급에 비하면 좀 적지만, 파나소닉도
기가팩토리 1에서 2170 배터리를 한 70에서 80% 수준으로 꽤 오랜 기간 헤맸던 게 있거든요. 물론 뭐 LG도 유럽 공장에서 헤맨 게 있지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또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역시 아까 말했듯이 양산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좀 늦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뭐 포기한 건 아니고 악착같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배터리가 계속 제가 얘기하듯이 전기차는 결국은 배터리로 귀결되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지금 4680이랑 이게 만나면 인산철이 만나면은 이게 초강력 조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인산철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저런 온도면 온도,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지금 안전마진에 대한 것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사실상 이제 밀리언 마일 160만 킬로미터의 배터리인데, 이게 4680하고 합쳐지면은 사실상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세미나 당연히 사이버 트럭은 NCA나 NMC를 가야 되지만 4680으로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걸 가야 되지만, 모든 승용차는 이러다가 플레드 및 아주 최상위권이 아니면 4680 플러스 인산철로 어느 정도 롱레인지까지라도 다 교체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왜냐면 스탠다드 레인지가 지금 바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술 개발을 좀 더 하게 되면은 롱레인지까지 충분히 치고 올 수 있는, 그럼 테슬라의 수익성은 더 제고가 되고 더 좋아질 여력이 있고 가격도 더 싸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인산철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지금. 이 매력적인 배터리이긴 하구나. 사실 근데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에너지 덴시티,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그런 화재나 그런 위험들은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에너지 덴시티를 쏟아넣기 때문에 다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피하면 참 좋은 점이, 그거 하나만 피하면 참 좋은 점이 많구나. 이렇게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거를 밀어넣고 연락이 하면 역시 사람이든 뭐 전자든 화학물질이든 다 쉽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근데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거는 무시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LFP를 꽉 잡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도 하루빨리 좀 이렇게 그에 많은 대책, 물론 힘든 거 잘 알지만 NMC나 NCA, 뭐 파나소닉이든 좀 안정성을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루머로도 GM이 물론 LG를 빅 파트너로, 그러니까 손쉽게 그걸 떼어낼 수 없을 겁니다. GM이 LG한테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소문이 GM이 이제 슬금슬금 다른 배터리 업체들과 이제 루트를 넓히려는 얘기들이 이제 CEO들로부터, 베라 CEO로부터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는 등 이제 배터리의 무게가 좀,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좀 빨리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업체 얘기로는 리비안이 지금 IPO를 파일링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곧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을 80조 원 하나로, 80조죠. 그냥 지금 환율이 좀 높아져서 사실상 이제 100조인데 그냥 80조로 쉽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조를 본다. 차나 내놓지. 차도 안 만드는 건 아닙니다. 사실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나오긴 하는데요. 9월달을 타겟팅하고 있긴 한답니다. 이제 정말 9월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9월에 나오긴 하는데 어떤 종류가 몇 대가 나올지는 uncertain, 잘 모른답니다. 그쵸? 9월달에 내놓는다 이러고 100대, 200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뭐 최상위급 모델에서 뭐 기념비적인 뭐 특별판이라 가지고 1000대 미만으로 나오면 의미가, 뭐 나온다는데 의미를 두지만 1000대면 딱히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80조, 이게 좀,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양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게요. 저는, 주로 연구 개발 쪽이었는데, 양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다 보니까 양산에 저도 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여튼 빨리 나오고 나서, 80조 원을 찾는 거 나쁘지 않다. 지금 차가 아직 한 대도 안 나왔는데 돈부터 이야기하는 게, 물론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나죠. 우리의 루시드 얘들도 차가, 제가 그때 여름엔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름 다 가는데 안 나오죠. 그리고 얘도 시가총액이 34조 원입니다. 한화로.
만만치 않죠. 아직 차 한 대도 안 나왔는데. 물론 열심히 만들고 있긴 한데, 참, 이런 것들이 썩 그렇게 보기 좋진 않다. 그리고 결국 물건이 없으면은 어떤 주식의 계속 모멘텀이 이렇게 크게 오르기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텍사스에서 발전 사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죠. 뭐 배터리를 이용한 버추얼 플랜트라든지 지금 솔라 패널, 솔라 루프 이런 것도 하니까 충분히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는 이건 파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장점들 물론 말로만 하는 것도 결국은 이루어지긴 하는데 좀 늦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는 좀 믿음이 좀 더 가긴 하지만 여기도 좀 많이 미뤄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회사는 뭘 하면서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뭘 있고 멀티플을 더하는 건 저는 상관이 없지만 0에다가 100을 곱해봐야 0입니다. 이제 발전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그것도 텍사스에서. 텍사스가 어제 보였듯이 좀 윈드가 좀 바람으로 그 친환경 전력이 높은 편인데, 솔라 비중이 그러니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솔라 비중이 좀 떨어지는데 테슬라가 거기서 한번 주도적인 위치를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